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거래와 환율 마지막 단원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국제거래의 의미,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국제거래의 특징과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국제거래의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품목이 특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재화가 왔다 갔다 했다면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와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이 많은 상을 받았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많은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적재산권, 문화창작물 같은 것들이 되겠고, 혹은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라든지 최근엔 기생충 같은 것들이 해외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제 거래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좋아하는 SM의 에스파도 해외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고요. 레드벨벳도 일본으로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K-팝이란 이름으로 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K자 붙여서 많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K-컬처라든지 K-푸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노동, 기술, 자본 혹은 지적재산권까지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국제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로 세계화와 개방화를 뽑습니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를 지구촌이라는 말로 해서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각종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 간 무역 마찰 조정 및 국가 간 거래 시 준수해야 될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의 발생으로 인해서 무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선진국에게 많이 유리한 모습이 존재는 해요. 그래서 이제 WTO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무역 자체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비교 우위를 통해서 이제 거래하는 양국에게 모두 이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다 인구도 적어서 노동력마저도 잘 없는 국가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국가들을 봤을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WTO의 역량이고요. 경쟁에서 도태된 국가들을 이제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WTO가 생기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내국인이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죠. 당장 스포츠만 보더라도 많은 용병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기업이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분업해서 여러 국가에서 재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최근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났던 포항의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이나 석탄이 필요한데 이 대부분의 원료들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그거를 가공해서 다시 포스코가 철강 산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국제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고요. WTO 세계무역기구가 생기면서 점점 더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도 점점 지역 내에서 지역 경제 협력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끼리 구성한 경제 협력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EU, 유럽연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시안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있고요. 제가 학생 때 제일 많이 배웠던 건 이제 나프타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캐나다의 자원, 미국의 기술, 그 다음에 멕시코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나프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최근에는 나프타가 교과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나프타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맞고 USMCA라고 해서 새로운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이제 새로이 해서 이제 나프타 과거에는 나프타를 넘어선 경제 협력체가 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화폐도 같이 쓰고 있어서 이제 유로화라는 이제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가도 존재는 하지만 어쨌든 유럽 내에서는 서로 편하게 유로화라는 화폐로 거래가 가능하고 이동의 자유도 존재하게 됐고요. 다만 이를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EU에서 이탈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해서 EU에서 탈퇴하는 그렉시트가 있었으나 그렉시트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가 간에도 자유무역 협정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간, 개별 국가와 혹은 지역 개별 국가 간 혹은 개별 국가와 지역 경제 협력체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상호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FTA를 되게 많이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칠레부터 시작해서 FTA를 맺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 나라와 맺으면서 아세안 혹은 미국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국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그러니까 외국의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혹은 우리나라의 물건이 외국에 넘어가는 이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를 밟으면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이 관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 관세를 없애면서 이제 또 다른 장벽들을 그래서 만들어요. 쿼터제를 줘서 물량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자국 내 기업한테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비관세 장벽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비관세 장벽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게 FTA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는 것들을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들이 있는 것들을 점점 더 특화하고 혹은 비교 열위에 있는 것들을 편하게 수입해서 상호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FTA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